자, 오늘은 1단원의 소단원인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 단원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모든 별로 그 소설을 연극 대사로 바꿔보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연극이 무엇인지 어떤 이론적인 갈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희곡의 대사를 한번 살펴보는 작업으로 마무리할게요. 36쪽에 필기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따로 여백을 만드셔서 필기하셔도 됩니다. 포스트잇 넓은 거에 하셔서 붙이셔도 되고요. 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연극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단어는 연극이니까 연극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연극은 일단 배우가 쓰여진 각본을 가지고, 자, 이 각본은요, 다른 말로 그냥 희곡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대 연출을 위해서 쓰여진 극본을 희곡이라고 하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무대 위에서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최종적인 무대 예술이다. 무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해서 상영을 하잖아요. 연극은 어때요? 실시간으로 무대 위에서 막을 올려서 공연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종합적인 무대 연출이다. 이따 보겠지만 영화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희곡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희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희곡이에요. 희극은 희곡 중에서도 조금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장르를 희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희곡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희극은 뭐냐면 이야기한 것처럼 위의 연극처럼 무대에 올려지는 걸 상연이라고 하죠. 자, 연기. 무대에 올려진다. 상연을 목적으로 쓰여진 연극 대본을 우리는 희곡이라고 하죠. 자, 희곡이 연극 대본을 보면 굉장히 깨알 같아요. 연기자의 어떤 대사와 행동뿐만 아니라 조명, 무대 연출, 배경에 대해서까지 빼곡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 대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면 자, 희곡의 특징. 희곡은 우리가 소설이나 수필은 시 같은 것들 많이 배워서 특징을 알고 있는데요. 희곡은 조금 특징을 찾기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희곡은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희곡은 첫째로는 대사와 행동이 중심을 이루는 문학 장르이다. 다른 장르보다 특히 그래요. 우리 영화라든가 이런 장면들은 장소라든가 배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소설도 마찬가지죠.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연극은 서술자가 등장해서 연극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장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히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이 글의 어떤 인물들의 캐릭터라든가 글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대사와 행동 중심의 문학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다 또는 현재화된 인생을 표현해주는, 조금 어렵죠. 인생 표현의 문학이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은 어때요? 내가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회상 이야기씬이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죠. 영화도 그렇죠. 회상씬, 과거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과거 이야기들 막 할 수 있죠. 근데 무대 연출은 보세요. 이거는 거의 실시간이에요. 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관객들이 앉아있죠. 그 부분에 내가 무대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대사톤도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라고 말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의 말투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학과는 다르게 현재 어떤 진행형의 문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대립과 갈등의 문학이다. 자, 다른 장르보다도 특히 더 갈등과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은요, 화장도 어때요?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굉장히 음영을 진하게 하죠. 누가 봐도 연극 화장이죠. 왜냐하면 무대의 조명을 받아서 이 인물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 연극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들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물과 행동의 어떤 캐릭터를 드러내줄 수 있는 대사를 이루다 보니까 다른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훨씬 더 소설보다도 극적인 인물을 표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 특징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요. 시간과 공간 또는 등장인물 지어볼게요. 자, 등장인물이 소설이나 연극에 비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삼국지라는 뭐 이런 적벽대전의 싸움을 찍고 싶다. 그럼 영화로 하면요. 그 10만 대군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쓸 필요는 없겠죠. 앞에 있는 몇 명 쓰고 뒤에 CG 처리해버리면 돼요. 근데 연극은 돼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안 돼요. 내가 비행기 날아가는 장면 같은 거 시공간격 제약을 CG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주라기 시대 내가 백악기나 주라기 시대를 배경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구현해낼 수 있는 무대 장치가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런 어떤 와이어 처리도 어렵고 CG 처리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네 번째, 희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희곡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희곡은요, 첫 번째요, 해설로 이루어집니다. 해설. 자, 여러분이 이제 지문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보면 알 수 있어요. 희곡의 가장 첫 부분, 첫 머리에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이 글에서는요, 등장인물이 몇 명 필요하고요, 누구 필요합니다. 뭐 B가 필요하고요, RM이 필요하고요, 몇 명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 어디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파리를 배경으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무대 장치 이런 것들 필요해요. 왜냐면 자, 이거 보고 무대 연출하는 팀이 만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자, 세세하게 규명해내야 그 무대를 잘 살릴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 행동의 문학이니까요. 근데 조금 소설과는 달리 두 부분을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대사? 자, 대화 또는 독백 또는 방백. 자, 대화는요, 여러분 쉬워요. 인물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하죠. 독백은요, 자,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아요. 나 혼자만 하는 말, 혼잣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상대역이 혼자 하는 말 있잖아요. 인물이 혼자 하는 말. 이런 걸 독백이에요. 근데 방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관객이나 그다음에 상대에게는 들리지 않겠다는 약속 안에 하는 말인데 요거는 여기서는 그냥 생략해 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자, 지시문이 있습니다. 지시문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시문은요, 말 그대로 여기는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라고 세팅을 지시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행동을
지시하는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작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지시문. 자, 연기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자, 주먹을 펀치를 날리면서 크게 소리칩니다. 이렇게 앞에 가로 열고 써준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인물을 역할을 맡은 배우가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선 울어주세요. 이렇게 동작을 지시하는 안내문이다.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무대 지시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 인물 주인공에게 조명을 비춰준다든지 또 여기서는 무대 장치를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무대 장치나 이런 각종 이런 것들을 지시해주는 음향이라든지 지시문이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자 다시 36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연극을 준비하기 단원인데요. 이건 단원 마무짐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토끼와 자라라는 글입니다. 자, 요 한 페이지만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글이죠. 토끼와 자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등장인물 토끼, 나라, 용왕, 문어, 뱀장어, 꼴뚜기, 노루묵, 고등어 이런 애들 필요하다. 장소는 바닷가다라고 안내해주는 부분이 있죠. 자, 희곡의 가장 첫 부분에 등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세팅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쵸.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통틀어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배웠었죠?